이번 영상에서는 그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민병욱 이사장님이란 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그 저작권 문화라는 잡지책이 있거든요. 이 잡지에 그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보고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언론사로부터 제공되는 뉴스를 이 링크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링크 자체는 이거 저작권 침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라는 것은 불법 저작물을 직접 인터넷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원소스에 대해서 그 주소를 알려주고 그 주소를 통해서 그 원 저작물에 접속하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는 없고, 링크는 어떤 저작물로 연결해주는 주소의 개념에 불과하다 해서 누군가의 저작물에 링크를 거는 것은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 이른바 인베디드 링크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허락 없이 인베디드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링크 자체는 이것은 주소의 개념이지 링크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링크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글의 그 아웃링크 방식을 통한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아마 작년에 이 언론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한 73.6%가 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신문이나 또는 방송사 이런 그 원래의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란 것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각 신문사마다 나름대로 창작적으로 배열하고 구성을 해서 하나의 신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포털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개의 뉴스만 남게 되죠. 그 신문사가 편집인으로서 편집을 한 그런 신문 전체의 한 면 또는 전체 면이 이렇게 통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뉴스가 조각조각으로 서비스되다 보니까 어떤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독자적인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못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뉴스는 공짜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취재를 하고요. 시간이나 비용 또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심층 보도 같은 것들도 있죠. 또 그리고 많은 그 언론사들이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 또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개발자들의 인력도 아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생산하는데 점점 더 비용은 많이 가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은 이제 점점 더 투입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호주의 경우를 보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하여금 언론사에게 그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초안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 지침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는 Directive on Copyright in Digital Single Market. 그러니까 이제 유럽
단일 시장이죠. 이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디지털 싱글 마켓, 그래서 줄여서 DSM이라고 합니다. 이 DSM에서 지켜야 될 저작권 지침, 이것을 공표를 했는데, 이런 그 지침이 공표가 되면은 각 나라마다 이것을 국내법으로 이렇게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DSM 저작권 지침에서는 언론 출판사에게 일종의 그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 인접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또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이 언론 출판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그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프랑스가 최초로 이 내용을 그 프랑스 저작권법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그 AP 그 연합통신사와 멜트웨어라는 언론사 사이에서 그 키워드를 이용한 그 뉴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것이 저작권 침해냐? 그러니까 이제 AP 연합통신에서 제공하는 어떤 뉴스의 그 헤드라인과 그 다음에 리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리드 문장은 뭐냐면 영어로 LEDE라고 하는데, 리드. 이것은 이제 뭐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하여튼 어떤 그 언론사의 그 신문이면 신문, 이런 그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배치하는 그런 문장들, 이것을 이제 리드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 이것을 그 멜트웨어 언론사에서 연합통신 허락 없이 연합통신의 그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률이라든가 각종 조례, 이렇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이제 저작물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근데 그 5호에 보면은, 7조 5호에 보면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것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인사발령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망기사 같은 거, 아주 간단한 사건 사고 기사 같이 그야말로 단순한 그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라든가 각종 칼럼, 또 기고문, 이런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정도 표현된 그런 보도기사는 창작성만 있으면 당연히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또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팩트만 간단하게 기재한 그런 기사들만 저작권 7조 5호에 의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판결을 보면요, 하급심 판결입니다만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4월 24일 판결인데요. 2013 가소 6000-300 판결입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간단한 시사보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사 관련 기사라든가 부고 사망 기사, 또는 주식 시세, 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 라는 그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 사고 기사, 예를 들어서 뭐 화재 기사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화재나 교통사고의 팩트만 단순히 단일하게 기재한 그런 기사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전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문장 표현, 이런 것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또는 비판, 의견,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신문 기사는 어떤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로 작성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 되고, 또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사는 대부분 또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그러니까 팩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설사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호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법원 2009년도 5월 28일 선고 2007-354 판결, 여기서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와 관련해서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러나 모든 기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기사들 중에서도 스포츠 소식을 비롯해서 어떤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어떤 언론 매체의 정형적이고 아주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는 이런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팩트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저작권법 7조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기사의 경우에는 비록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저작권의 보호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